햄버거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돌린 적 있으십니까? 키오스크 화면이 너무 빨리 넘어가서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그냥 포기하고 나온 경험 말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70대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사실상 디지털 문맹 상태입니다. 배고픔을 묻던 시대는 끝났지만 이제는 기계 앞에서 멈춰서는 새로운 소외가 시작됐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76.8%까지 올랐다지만 70대 이상으로 좁혀보면 51.5%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키오스크 너머에 가려진 디지털 격차의 민낯을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20.3%를 차지하는데 이건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이죠. 정부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대비 76.8%까지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으로 대상을 좁혀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보화 수준이 51.5%에 불과하거든요. 절반입니다. 70대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겁니다.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인터넷 검색하기 같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버겁습니다. 숫자로는 개선됐다지만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고령층 인구는 급증하는데 그들이 느끼는 디지털 세상의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뒤처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초령 사회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제 막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납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단순히 버튼 누르고 앱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AI를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과 AI 기본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노년층에게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법은 만들어지는데 현실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노년층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잘 보내고 싶고 손자 생일에 축하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고 싶어 합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배달 음식 주문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앱 켜서 주문하고 싶어 하죠. 소박한 바람입니다.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기술 트렌드는 그들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메타버스가 화제가 되는 동안 노년층은 여전히 카카오톡 사진 저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좁히려는 사회적 노력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기기 자체입니다.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보면 구형 폴더폰이거나 저가형 효도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사들인 거죠. 통화만 되면 되니까, 문자만 보내면 되니까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기들이 최신 AI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앱을 다운로드하려고 해도 사양이 낮아서 설치조차 안 됩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노년층은 서비스 이용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좌절합니다. 접근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거죠. 예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AI 시대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새 폰을 사자니 비용 부담이 크고 자식한테 또 손 벌리기도 미안합니다. 결국 그냥 포기합니다. 기계가 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하드웨어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문 앞까지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기기 문제를 넘어서도 또 다른 벽이 나타납니다. 바로 AI 상담사입니다. 최근 은행 콜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사람이 아니라 AI가 먼저 받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지만 노년층에게는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AI가 노인들의 발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통장 개설이요 했는데 AI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되묻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톤이 낮거나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AI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 엉뚱한 답변만 나오고 소통은 단절됩니다.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려고 상담원 연결을 외치지만 AI는 계속 다른 메뉴를 안내합니다. 1번 누르고 3번 누르고 9번 누르고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지쳐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집니다. 편리하라고 만든 AI 서비스가 오히려 노년층을 더 멀리 밀어내는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디지털 부적응은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거든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인터넷으로 하면 우대 금리를 줍니다. 0.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차이가 납니다. 1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차이입니다. 노년층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앱 사용법을 몰라서요. 기차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매하면 할인되고 좌석도 미리 고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사면 표가 없거나 더 비싸게 삽니다. 정부 지원금 정보도 AI가 추천해 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신청, 건강검진 안내 같은 정보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데 디지털 접근이 안 되면 이런 혜택을 놓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같은 상품을 동네 가게보다 30%에서 40% 싸게 팝니다. 노년층은 비싼 값 주고 삽니다. 배송비까지 내면서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누적되면 얼마나 큰 손실일까요? 기기를 못 다뤄서 겪는 불편보다 정보를 얻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의 상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년층이 검증되지 않은 AI 서비스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챗GPT를 사용하고 싶어서 앱스토어 검색창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로고를 단 가짜 프로그램들이 수십 개 뜹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시각적으로 거의 똑같거든요. 노년층은 제일 위에 뜨는 걸 다운로드합니다. 정식 서비스가 아닌 유사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짜 앱들은 콘텐츠 질이 형편없습니다.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광고를 계속 띄우고 불필요한 유료 결제를 유도합니다. 노년층은 기술 이해도가 낮으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월 구독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몇 달씩 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I 환각 현상도 문제입니다. AI가 그럴듯하게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데 노년층은 이걸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AI가 말하면 사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악용해서 노년층의 주머니를 노리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편리함을 찾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역설입니다. AI가 생성한 정보의 신뢰성 문제는 노년층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유튜브를 열면 흰 가운 입은 의사가 나와서 건강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음식 먹으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 운동하면 관절염이 좋아집니다.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입니다. 노년층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화면에 의사가 나와서 말하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 상식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 끊고 민간요법을 따라하거나 고혈압 약을 임의로 줄이는 식입니다. 영상 속 AI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식품을 사느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쓰기도 합니다. 효과도 없는 제품들입니다. 건강 분야만이 아닙니다. 증권 투자 정보, 부동산 시세 예측, 연금 수령 방법 같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짜 전문가가 지금 이 주식 사면 2배 오릅니다 하면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봅니다. 허위 정보 피해가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관련 협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와 AI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목소리만 흉내냈다면 이제는 얼굴까지 완벽하게 합성합니다. 아들 얼굴이 화면에 뜨고 아들 목소리로 엄마, 나 급하게 돈 좀 보내줘 라고 말합니다. 진짜 아들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도 헷갈리는데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흐려진 노년층은 속수무책입니다.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한 AI 범죄 앞에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계좌번호 불러주는 대로 송금하고 나중에야 사기인 걸 알아챕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영역 차원에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AI 기술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AI로 범죄를 막는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도구로만 쓰이면 안 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노년층을 노리는 디지털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현장 전문가들은 이론이 아닌 실용적 교육, 표준화가 아닌 맞춤형 교육을 제안합니다. AI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층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여행 계획 짜는 법, 맞춤형 식단 추천받는 법, 손자 사진 예쁘게 편집하는 법 같은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배우고 나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취감을 느껴야 계속 배우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디지털 사용 수준에 따라 단계를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초 단계는 알람 설정하기, 사진 찍어서 보내기 같은 기본 기능입니다. 심화 단계는 은행 앱 사용하기, 배달 음식 주문하기입니다. 응용 단계는 AI 로봇 활용하기, 간단한 코딩 배우기까지 나아갑니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개인의 수요와 수준에 맞춘 다층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필수입니다. 노년층이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디지털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중장년층이 디지털 활용에 뒤처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학습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오스크 사용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가 뒷사람의 눈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느리게 누르면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기계를 잘못 눌러서 고장 낼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이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 중심 기술과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곳에도 반드시 사람을 함께 배치하라는 거죠. 키오스크 옆에 직원이 서 있으면 노년층은 안심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은행 창구를 없애는 대신 디지털 도우미를 배치하는 식입니다. 기계와 사람이 함께 보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포용의 시작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만 추구하다 보면 누군가는 소외됩니다. 따뜻한 기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노년층이 두려움 없이 디지털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디지털 포용법과 AI 기본법도 기술 자체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의 시대를 넘어 디지털 소외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선진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세대 기술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